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바로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고, 중국 대표팀은 간신히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6개 팀 중 무려 6위 꼴찌 자리로 떨어지는 최악의 탈락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중국 대표팀은 오늘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월드컵 3차 예선 9차전 경기에서도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성적으로 팬들을 일희일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태국 대표팀이라는 만만치 않은 팀들과의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월드컵 3차 예선 무대에 진출을 했지만,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아시아 최강 팀들과 한조가 되면서 사실상 탈락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중국 대표팀은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0대7이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처참하게 이번 3차 예선을 시작을 했고, 이어진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한 명 퇴장을 당하고 자책골도 넣어줬지만 결국 1대2로 역전패, 3차전 호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참패를 당하면서 3연패로 월드컵 본선 진출 탈락 위기에 빠졌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4차전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3차 예선 첫 번째 승리를 따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5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 추가 시간 장위닝 선수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2연승을 기록했고, 이어진 6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홈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서 총 2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7차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함께 0대1로 패배를 당했고, 8차전 호주 대표팀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2승 6패를 기록, C조 꼴찌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얻고 말았는데요.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4위 자리까지는 진입을 해야만 4차 예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4위인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무조건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를 제치지 못한다면 그대로 탈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국 대표팀은 오늘 밤 현재 4위 팀인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승점 6점짜리의 운명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었는데,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에밀 아우데로 골키퍼, 저스틴 허브너, 켈빈 페르동크, 톰 헤이, 조이 펠루페시, 올레 로메니 등 상당수의 귀화 선수들을 투입시키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고, 중국 대표팀은 팀의 간판 우레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전력의 팀을 가동시키진 못했지만 새로운 귀화 선수인 세르지뉴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지만,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이다 보니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상대에게 내주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반전 슈팅 숫자가 4대8, 유슈팅 숫자는 0대2, 볼점률 면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전하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확실히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보다 선수들의 볼을 다루는 퀄리티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경기였고,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들은 거의 중국 선수들을 농락시키는 수준으로 짧게 만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전반전 10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원톱으로 경기에 나선 올레 로메니 선수가 패스를 받은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중국 대표팀의 골문에 위협을 가했고, 전반전 28분에도 올레 로메니 선수가 중국 대표팀의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워크에 이은 슈팅으로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등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이번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중국 대표팀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중국 대표팀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수비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내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었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정작 골이 터지지 않는 상당히 말리는 경기를 했는데, 잘 버티고 있었던 중국 대표팀은 전반전 45분 양재샹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무니없는 파울을 범하면서 PK를 헌납했고, 이것을 전담 키커인 올레 로메니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중국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나름대로 버티면서 끌고 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참여를 해버리면서 0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후반전 들어 웨이 샤오를 투입하는 등 더욱 공격적으로 전술을 바꾸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나름대로 몰아쳤지만 득점에 근접할 만한 상황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는데, 결국 중국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골문을 열어내는데 실패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2승 7패를 기록, 한 경기 남기고 4위 팀과 4점 차이를 두게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되고 말았는데요. 정말 중국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탈락은
월드컵이 48개국 확대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탈락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중국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대표팀의 윙어들이 쓰레기고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유치원 시험 문제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대학 입시를 보게 됐네. 우리 선수들은 공을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클리어런스도 터무니없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수천 번이나 나를 학대했지만 난 여전히 중국 대표팀을 첫사랑처럼 대한다. 중국 대표팀이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욕하고 싶어진다. 중국 축구의 월드컵은 끝났다.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30세 이하의 선수들만 소집하는 것이 낫겠다. 현재 중국 선수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감독을 영입하더라도 결국에는 화를 낼 것이다. 점수가 뒤처진 건 괜찮지만 이게 무슨 축구야. 너무 부드럽게 플레이해서 공을 놓치고 지키지도 못했어. 희망이 없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에게 패한 중국 대표팀이 이제 인도네시아에게도 지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질 나라조차 없다.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먼저 지능 검사부터 받아야 될 듯.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진짜 뇌출혈 올 것 같다. 점수 계산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번 경기는 이미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설령 운 좋게 이긴다고 해도 다음 경기는 위험할 거야. 유망주나 키우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한다. 그게 전부다. 이는 중국 대표팀이 아시아에서 베트남과 태국과 같은 3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태국은 한국과 동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축구를 모욕하지 마라. 이딴 수준으로 월드컵에 참가하려는 건 축구에 대한 모욕이다. 실제 수준을 보면 인도네시아, 바레인, 오만이 중국보다 더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이번 월드컵이 이미 물 건너갔으니 젊은 선수들만 기용하는 것은 어떨까? U21부터 U19까지 U16 대표팀에서도 몇 명 기용하면 대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당한 굴욕적인 패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사실상 월드컵 진출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좌절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작년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에서도 무득점 무승이라는 역대급 성적으로 충격의 탈락을 당했었고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월드컵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강팀들만이 살아남은 3차 예선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말았고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은 지금 정도의 실력이라면 48개국 확대가 아니라 64개국이 되어서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